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고민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이고요. 02-6676-0321번 0321번으로 지금부터 고민 남겨주시면 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모든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자는 오늘의 가치를 알기에 꾸준히 미래에 투자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오늘의 가치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바로 실행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미래 가치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실행이 가능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실행을 해서 좋은 미래 가치를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요. 자,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언제나 여러분들께 최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현명한 투자 선택에 있어서 이동주 대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전화도 열어두고 있지만 조금 더 쉽고 빠른 고민 해결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이지은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 열려 있고요. 이곳에 글을 올려주시면 부동산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 해결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SNS 메신저 들어가신 뒤에 대화 목록 우측 상단에 있는 말풍선 버튼 누르시면 오픈 채팅 메뉴 만나실 수 있고요. 이곳에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고민되는 내용을 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상담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부동산 물건 소개해드리는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만나보실 물건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서초역은 도보 5분, 이 3호선 교대역은 도보 6분에 이용 가능하고요. 법조타운, 교대역 등의 업무타운과도 가까워서 직주 근접의 입지가 돋보이는 서초동 다세대 주택의 자세한 물건 정보는 잠시 후에 부동산 정보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서 물건 정보까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02-6676-0321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출발해 볼게요. 네, 속 시원한 부동산 컨설턴트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영천동, 서대문구 영천동의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 이제 처분하고 저기 개포동의 대치 2단지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지금 처분한 다음에 네. 대치 2단지를 사는 게 이 전망이 좋은지 네. 아니면 그냥 이 편한 세상을 보유하고 있는 게 전망이 좋은지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적인 이동도 있으시네요. 서대문구 영천동에서 네. 개포동 대치 2단지로 좀 옮겨봐도 좋을런지 갈아타기 전략 세우셨고요. 잘 세워보신 건지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현재 보유하신 거를 지금 이거 거주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지금 전세를 두고 있습니다. 아, 지금 서대문구에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전세 놓으셨고 네.
그래서 이거를 처분하시고 그러면 개포동의 그 대치 2단지로 가는 게 어떠냐 이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서대문구하고 강남구를 결국은 일단 큰 틀에서 네. 서대문구하고 강남구를 먼저 놓고 비교를 하면은 네. 둘 중에 어느 곳이 조금 더 파워가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강남구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옮기는 것이 맞는지 보고 그다음에 네. 지역은 강남구니까 그러면 네. 단지가 아무리 지역이 좋아도 단지가 또 안 좋으면 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 단지가 그걸 선택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제가 짚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사실은 이 보유하시는 이 아파트 단지도 이 지역 내에서는 네. 뭐 그렇게 나쁜 입지는 아니에요. 또 주변이 막 이제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새 아파트 대비 기존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현상을 조금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우리가 어쨌거나 서울의 부동산에서 네. 전체적으로 크게 비교를 했을 때 강남의 아파트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특히 또 보신 게 보니까 대치 2단지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잖아요. 네. 그죠?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고 또 대치 2단지뿐만 아니라 옆에 아마 있는 아파트 대청 아파트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기가 대단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강남에서. 네네. 그럼 이렇게 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강남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항상 폭등을 하거나 화랑새에 접어들면 누가 네. 제일 먼저 움직여요? 강남. 강남이 먼저 움직이고 항상 강남을 주제해서 서울 전체적인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왜 강남이 자꾸 이렇게 수요자들이 모일까요? 강남에 수요자들이 집중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이 강남에서 우리는 수요자들은 사실상 강남에도 조금 더 좋은 새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 주세요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공급을 지금 못하게 지금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이 대치 2단지처럼 재건축만 새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도 새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그죠? 네. 이렇게 개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이건 리모델링을 떠나서 강남에서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적인 가치도 높고 단지에서도 미래 가치가 훨씬 높은 것으로 갈아타는 거니까 이거는 네. 당연히 찬성을 해야죠. 이거를 반대를 하는 건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단지도 잘 선택하신 것 같고 비교적 강남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대비 조금이라도 투자금을 줄일 수 있으면서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지역도 잘 선택하신 것 같고 또 여기는 소형 단지 중심의 새 아파트가 되면서 각각의 역세권을 갖고 있고 수세 역세권과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결론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각하셨던 대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갈아타기 찬성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제가 성북구 보문동에요. 네. 보문 파크뷰 자이 아파트 25평형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 3월이 되면 2년 만기가 되어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해인데 네. 제가 요거를 팔고 왕십리나 네. 대흥동 쪽에 역세권 아파트로 옮겨 타고 싶은데 네. 어떨까 싶어서요. 아니면 다른 투자처를 좀 추천해 알겠습니다. 주시던가. 투자처를 조금 짚어주시기를 바라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투자 네네. 목적으로 보유 중이신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보문 파크뷰 자이 지금 보유 중이신데 매도하고 왕십리나 대흥 역세권 쪽으로 옮겨보면 어떨런지 아니면 이 지역이 좀 아니다라고 했을 때 대표님이 보시기에 높은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런지 대표님 해결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보문 3구역 재개발한 아파트인데 이제 내년 되면 어쨌건 비과세 요건을 갖추시니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처분을 하고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는 게 어떠냐라고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 네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보문 파크뷰가 이 지역 내에서 재개발을 하면서 비교적 대단지 새 아파트다 보니까 네네. 입주 이후에도 특히나 그 분위기도 잘 탔어요. 시세 흐름장도. 네네. 그래서 가격이 네. 많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사실 이 보문 파크뷰 자이 이 자체의 입지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체 도심 접근성도 좋고 네. 도심 접근성이 좋다라는 걸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네네. 나쁘지 않은데
이럴 네. 때 이거를 한 단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탄다라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왕십 뉴타운을 보셨는데 왕십 뉴타운 나쁘지 않습니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이렇게 볼게요. 보문동에 보문 파큐브 자이가 올랐을 정도면은 왕십 네. 뉴타운의 이 아파트 단지는 어떻겠어요? 도심의 더 한복판에 있으니까 내 파큐브 자이보다 더 잘 올랐겠죠. 그죠? 네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갈아타는 거를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자, 옳은 곳에서 옳은 곳으로 갈아타되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적인 특성도 좀 더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 옮기는 것보다는 지역적인 특성이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기는 게 더 좋은 거겠죠. 네. 그럼 이 지역 내에서 볼 때는 어디를 보실 수가 있는 거냐면, 물론 네. 그러니까 도심과의 접근성도 좋으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약수나 금오나 옥수를 가시게 되면 여기는 네.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이 지역은, 자, 이 약수나 옥수, 금오 같은 경우는 도심과의 접근성도 좋고 용산과의 접근성도 좋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고,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접근성 큰 틀에서 접근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심이라는 하나의 접근성만 좋은데, 내가 지역을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니까 저걸 처분하고 자금만 조금만 더 보태든지 아니면 투자 목적이라면은 비슷한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벌써 도심, 용산, 강남, 주요 서울에서 핵심적인 지역인 무려 3군데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접근성을 갖추면서 지역적으로도 많이 변화를 이루면서 기존의 서민 주거지에서 중산층 거주지, 또 중산층 거주지에서 조금 더 돈이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발전하는 곳, 이런 것들을 옮겨 타는 거는 적극적인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지역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다, 이 말씀이고, 지역으로는 아마 비슷한 금액대,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비슷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전체 금액이 비슷한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약수나 금오, 옥수 지역에 비교적 입주 한 10년 이내의 아파트를 선택을 하신다라면은 지금 보유하신 거를 추가 보유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지역적인 가치가 더 높은 곳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볼 수 있는 지역들 3군데 짚어드리면서 아파트 팁까지 드렸으니까 어머니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뿐만 아니라 조금 더 쉬운 고민 상담, 빠른 고민 상담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많은 사연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 실시간으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오픈 채팅방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어떤 사연이 올라와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현 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송도 힐스테이트 송도 1차 33평 고층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언제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하지 말고 등기 후 전세 놓고 장기적으로 가야 할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송도라는 지역의 특성이요. 이 지역은 아직은 완성된 그 신도시, 구제도시로서의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 자체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직 분양권 상태이시라는 건 분양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내가 분양을 받는 목적은 첫 번째 거주 목적이 있겠지만은 두 번째는 무피로 접근하는, 즉 프리미엄을 안 주고 내가 직접 분양을 받음으로써 그 이익을 내가 다 취하겠다라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입주 이후를 노리는 것이 훨씬 더 맞고, 그 입주 이후 앞으로 최소한 한 5년 정도 뒤를 보신다라면은 그때는 송도가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주변에 업무타운까지 조성이 되면서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도시로서 업그레이드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굳이 무리해서 처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기적 이상의 시점으로 놓고, 즉 5년 정도의, 최소한 5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장기 보유로 전환하시는 게 맞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생 도시인 만큼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고요.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아이파크 35평의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어떨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 신촌 아이파크는 또 그러니까 마포의 또 도심 한복판에 근접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서울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부족한 상품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부족한 상품은 바로
도심과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고 또 역과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고 직장과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새 아파트가 없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라는 거. 없는 게 아니고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수요자들이 원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지금 새 아파트라는 말이죠. 그럼 입주해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그 지역 내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장기 보유, 접근을 하셔서 장기 보유하시면 된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보유하셔도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들 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 방법은 SNS 메신저 들어가셔서 한경 오픈 채팅방 접속하신 후에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개별적인 고민도 해결해 보실 수가 있지만 고민 상담 말고요. 나는 강의가 듣고 싶은데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료 강연 들어보실 수 있는 자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에 강한 부동산 투자 비법이라는 주제로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표님 어떤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주실 건가요? 네, 새 정부 들어서 공급 대책까지 해서 총 9번의 지금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된 겁니다. 네. 그만큼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짧은 시간에 많은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걸 여러분들이 잘 믹서를 하고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은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회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 네.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은 우리가 돈 벌어보자 이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비법이 돈 벌 수 있는 투자 비법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금요일 오후 2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의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무료 강연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정책에 강한 부동산 투자 비법이라는 주제로요.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무료 강연은 026676-0321번으로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동주 대표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026676-0321번 전화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강동구에 삼익그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12월이면 2년 차인데요. 네. 예, 저희가 매입할 때는 2년만 보유하면은 매도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예, 그 매도를 해야 좋은지 보유를 해야 좋은지를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지금 거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의 강동구 삼익그린 아파트 보유 중이신데 매도를 하는 게 좋을런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는 게 좋을런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강동구에 삼익그린 그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2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앞에 있는 1차는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고 네. 네, 이거를 보유하신 지는 오래 되셨어요? 아니요, 이제 12월이면 2년 차인데요. 이제 12월이면 2년 차고 예. 이 주택 말고는 다른 주택은 없으신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비과세 여건을 갖췄으니 이걸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고민스러우신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근데 왜 거주는 또 안 하고 계시네요, 진짜. 1주택인데. 저희가 그 매도를 하고서, 예. 매수를 하고서 바로 세를 놨어요. 바로 세를 놓으셔서. 예, 세를 놔가지고 저희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오느라고요. 그러시느냐고. 그럼 어차피 입주하실 예. 거네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지금 앞쪽에 3위 끓인 이게 원래 1차였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얘가 공사가 완료되면 일단 얘 앞에, 내 아파트 앞에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나도 또 지금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지금 아마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지금 안 떨어졌습니다. 그게 떨어져야지 최종적인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요. 어쨌건 시간은 다소 오래 걸리겠지만은 나도 네. 지금 재건축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 강동구 전체를 재건축 시장을 놓고 보면 고덕지구 이쪽이 지금 저층 재건축이에요. 네, 저층 재건축이 다 완료가 됐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입주만 놔두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를 여기를 재건축할 거예요? 강남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동구가. 네, 강남도 저층 재건축 다 끝나고 이제 중층 재건축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네, 이 강동구도 이제 여기가 다 입주가 끝나고 나면 이 명일동 이 3위끌이 2차를 포함해서 명일동 주변에 중층 아파트 있잖아요. 네, 이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1차 재건축이 끝났고 이제 2차 재건축 시장이 앞으로 도래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중에 네. 선도를 서고 있는 게 지금 3위끌인 2차예요. 네, 특히나 3위끌인 2차는 단지 내 초등학교도 있고 명일역도 이용할 수 있고 고덕역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고덕역은 또 어떻게 될 거냐면 향후 9호선 4단계가 지나가면서 이쪽에 9호선 호재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호재, 강동구의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강동구는 사실상 그동안 강남 쪽에 배우 주거지 이미지가 컸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고덕 그 상업 업무 복합지구에 업무타운이 조성이 되면 여기도 이제 네. 자족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아, 자족도시로 바뀐다라는 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역적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내 거는 또 재건축할 거고 좋은 네. 걸 지금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주해서 장기간으로 가져가시면 지금 네. 단기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임차인 내보내시고 여기 입주하셔서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보세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충분히 오랫동안 가져갈 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으니까 장기 보유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양천구 목동 558-9에 네,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매도하고 네, 김포 풍무 꿈에 그린 4블럭과 네, 5블럭을 보고 있거든요. 네. 괜찮은 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목동 다세대는 거주를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계시고, 그럼 이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목동 네. 다세대를 매도를 하고 나서 풍무 꿈에 그린 4블록으로 좀 옮겨봐도 괜찮을런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5블럭도 봐주세요. 네, 오블럭 같이 함께 도와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서울에 거주하시는데 네. 이제 김포로 가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예, 아무래도 서울에 다세대 주택을 처분해서 조금만 네. 가격을 보태면 이제 그쪽에 가서 아파트 살 수 있으니까요. 그죠?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실거주 개념이니까 제가 찬성을 좀 하는 거고 네. 사실상 투자 개념에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인데 실거주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찬성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목동을 처분하는 건 목동 자체도 사실은 좋아요. 투자 지역으로서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좋아질 곳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유하시고 계신 이 다세대가 위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네. 조금 더 염창역 쪽으로 붙었으면 좋았을 건데. 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처분하는 거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김포 풍무의 풍무지구죠. 네네. 네, 풍무지구. 몇 블록이라고 그러셨죠? 4블럭하고 5블럭을 보고 있어요. 4블록하고 5블록이면 좀 뒤쪽일 것 같은데. 네네. 뒤쪽이더라고요. 그죠? 뒤쪽 맞죠? 예. 네. 풍무 그 근린공원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 김포가, 자, 우리가 김포 하면은 먼저 뭐가 떠올라요? 주거 지역으로. 마곡 말고 김포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자, 김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우리가 김포 그러면 일단 한강 신도시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네네네. 김포의 최고 주거타운은 한강 신도시는 거는 분명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포가 한강 신도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검토하고 계신 이 풍무지구처럼 김포 지역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되게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면 우리가 택지지구 있잖아요. 네. 공공에서 주관하는 거는 택지지구라고 그러고
민간에서 주관해서 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알기 편하게.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김포 한강 신도시의 공급량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공급량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아래쪽에 한강 신도시가 접해 있으면서 이 도시개발 사업과 접해 있는 지역에 약 7만 세대라는 검단 신도시가 또 들어와요. 네. 그게 어디랑 붙어 있냐면 풍무랑 붙어 있어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풍무랑. 네. 그럼 우리가 풍무가 앞쪽 단지는 그래도 여기 역세권 쪽에 해당되는데 뒤쪽은 역세권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검단 신도시가 공급이 되면 네. 김포 신도시의 중심축에서 벗어나는 곳들은 조금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럼 도대체 김포 신도시 쪽에 김포의 중심축이 어딜 것이냐, 한강 신도시일 것이냐, 구도심일 것이냐, 김포의 중심축 어디로 재편될 거냐면 도시철도 있죠. 네. 도시철도 중심으로 재편될 거예요. 이 도시철도가 개통하고 나면 네. 그럼 같은 풍무에서 보더라도 어디를 보셔야 되는 거냐면 풍무에 역 들어오는 역세권이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말씀드리면 고촌 있죠. 네. 고촌에 역 들어서는데 네. 그곳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특히나 그 고촌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을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이 풍무 4블록, 5블록에 새 아파트를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네. 조금 더 서울과의 접근성을 갖추면서 역세권으로 변화하는 고촌에 있는 아파트 있죠. 네. 그거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린 지역을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래도 내 마음에 양해 좀 안 찬다 그러더라도 절대 이 도시철도 내년에 개통 예정으로 물론 연기는 됐지만 절대 이 도시철도 개통 예정 지역 있잖아요. 네. 이곳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세요. 아, 그래야 옮기시더라도 나중에 서울로 다시 들어오기가 훨씬 더 수월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역세권의 가치와 비역세권의 가치는 분명히 차이가 날 거니까.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역시나 김포 투자에 있어서는 도시철도가 핵심인 것 같아요. 지역에 맞는 이렇게 핵심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 이동주 대표의 조언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세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리기 전에요. 궁금하신 부동산 어떤 거인가요? 아, 효창동 금강 프라우빌 12평짜리하고요. 네, 양재동 대명아트길 10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보유 중이시고요. 네네. 네, 그러면 여기 진단 도와드릴게요. 효창동과 양재동에 위치한 주택인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방송 반갑습니다. 통해서 너무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자, 지금 효창동하고 양재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예. 그러면 이 효창동하고 양재동인데 이 두 개에 지금 투자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임대사업 등록이라든가 이런 건 하셨고요. 예, 돼 있어요.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 돼 있거든요. 아, 단기 임대사업자로. 예예. 그러면은 구입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두 개를 다?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아, 1년 정도 됐고요. 예. 그럼 일단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일단 양재동하고 효창동인데, 자, 하나는 용산이고, 하나는 강남이고, 자, 네. 이 두 지역의 큰 특징을 한번 볼게요. 하나는, 자, 효창동은 용산이잖아요. 예. 우리가 용산의 특징은 뭐냐면, 용산하면 그냥 개발이에요. 무슨 개발? 역대급으로 서울에서 가장 큰 개발 사업이 진행될 곳.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용산 자체는. 네. 단지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개발 사업을 앞두고는 있는데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그죠? 예예. 시작을 못했고 물론 뭐 한남뉴타운이 뭐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간접적인 영향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한남뉴타운이 입주하고 나면 나중에 한남뉴타운처럼 아파트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한남뉴타운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가격 상승을 이뤄낼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근데 단지 아직은 큰 개발 사업이 시작을 안 했으니까 아직 시작 전 단계다. 여기까지 일단 용산을 보고. 자, 그 다음에 양재동이에요. 우리가 양재동은 용산처럼 어떤 큰 개발의 틀을 본다라기보다는 여기는 딱 뭐냐면은 개발이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서초구에서 여기를 R&D 특구로 딱 지정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 이 R&D 특구로 지정하는 건 뭐냐면 자족 기능. 그러니까 강남 자체가 원래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잖아요. 예예. 근데 자족 기능을 갖춘 속에 또 다른 자족 기능을 갖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좋은 트렌드를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가 가치 상승을 이룸에 있어서 직주 근접을 기본적으로 요소를 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 이게 특구 개발이라는 거는 1, 2년 사이에 단기간에 개발이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놓고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최소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곳이고 용산 자체는 아직 개발이 시작이 안 된 곳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개발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맞는 곳이에요. 즉 지금 두 개 보유하는 곳이 한 곳은 최소한 중기, 그러니까 5년 이상, 한 곳은 최소한 장기, 즉 10년 이상. 이런 곳들을 지금 알토란 같은 곳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니까 지역적인 선택은 아주 잘하신 거다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단지 기간에 대한 거는 중기와 장기를 골고루 보유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 단기 임대 마지막 지금 절차를 밟으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면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게 5년은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1년 지난 거잖아요. 네. 앞으로 4년간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냥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가격 상승 이뤄낼 거예요.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단기 의무 임대가 끝났을 때 팔 것이냐 아니면 등록 전환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아. 이거는 그때 가서 아직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예. 4년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드릴 거니까요. 그때 반드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이동주 대표님 방송을 통해서 큰 도움 받아보고 계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좋은 물건 잘 투자하신 것 같아요. 보유 의견 정리해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똑똑한 투자 있어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 역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오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많은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연이 올라와 있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산본 2차 자이 2차 이편한 세상 거주 중입니다. 매도 계획이 있는데 GTX 발표 전이라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고민인 것 같습니다. 또 매도하고 투자 겸 실거주로 가기 좋은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이곳이 그 삼본이 이제 금정역의 이제 GTX 호재 때문에 이 지역이 사실은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는데요. 이렇게 볼게요. 이 GTX가 아직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한 특히 이 노선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이 소요됐을 때 물론 그 호재를 받을 때가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내가 지금으로부터 또 한 5년 뒤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때 다른 지역에 이거 내가 옮겨놨을 때의 가치 상승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지역 내에서 삼본 신도시가 있고 또 옆에 평촌 신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평촌 신도시가 더 클 것이냐 삼본 신도시가 더 클 것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평촌 신도시가 조금 더 선호도는 높고 평촌 신도시에 대한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주변 지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GTX 호재를 너무 장기간에 걸친 개발 호재를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지역 내에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도 리모델링의 호재라도 안고 있고 또 지역 내 근처에 월곡 판교선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호재를 조금 더 간접적으로라도 수혜를 볼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산업단지가 붙어있는 평촌 쪽으로 이 지역 내에서 움직이신다면 평촌 쪽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자금 여력이 되셔서 서울 생활권에 진입하셔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서울로 조금 진입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사업 타당성 등의 이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호재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좋다는 그런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장위동 대명 루첸 아파트 10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성북구 장위동 대명 루첸. 자, 대명 네. 루첸. 대명 루첸이 아마 그 북서울 꿈의숲 앞에 있는 단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죠. 예. 네. 자, 북서울 꿈의 숲과 함께 뒤쪽으로는 장인 뉴타운이 포진해 있는 곳이죠. 사실상 이 장인 뉴타운이 개발되기 전에 가장 먼저 비교적 이 지역 내에서는 가장 이른 시간에 입주한 비교적 새 아파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주변에 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노후 아파트로 이제 바뀌고 있는 단계죠. 이 지역에 남아있는 호재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라면은
당연히 이곳에서는 동북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 누첸 같은 경우는 동북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북서울 꿈해숲 앞에 그 역이 하나 들어오게 되거든요. 역세권 단지로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보유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특히나 단순히 그 역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에 지금 장인뉴타운이 완전히 입주를 끝내서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고 아직 입주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야 돼서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최소한 7, 8년 동안은 꾸준하게 이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갖추면서 같은 대단지 주거 타운을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더라도 지금보다 시간이 더 흐르더라도 고가의 아파트 대비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언 들어봤고요. 또 다른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 역세권의 한일 아파트 25평을 작년 8월에 매수했고 현재 거주 중인 곳은 광명시 한 이편한 센트레빌 올 6월 매수했는데 현재 2주택 상태라 광운대 한일 아파트를 임대 사업을 등록해야 할지 아니면 뭐 매도해야 할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작년 8월에 매수를 했고 올 6월에 매수하셨으면요. 네. 이거는 일시적 2주택이 해당이 안 되십니다. 아, 네. 그러니까 먼저 기존 주택을 구입하고 반드시 구입한 걸로부터 1년이 지나야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무엇을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빠져나갈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올 6월까지 구입을 했으니까 두 곳 중에 한 곳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라면은 하나를 이제 비과세 주택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다행히도 대택 전에 이미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서 혜택을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거주하기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현황이 더 나은 거는 광명에 있는 한 이편한 세상이니까 그걸 거주주택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광운대 역세권의 한일 아파트는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되려면 아직 장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사업으로 등록해서 8년 의무임대를 하셔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끌고 가셔서 세테크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아쉽게도 받지 못하니까 한일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시면서 임대사업 등록하는 게 좋다고 의견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들어봤는데요. 오픈 채팅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연결 안 되셔서 좀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은평구 역촌동 25-47, 네, 노덴빌 24평, 네, 빌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시흥시 정왕동 105 호반 서밋 네. 34평, 내년 2019년 7월 입주 예정인 게 네.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두 곳 중 매도를 한다면 어느 곳을 매도해야 되며, 네. 또 매도와 보유는 어떨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두 군데 보유하고 계시는데 보유와 매도 여부 그리고 만약에 매도해야 된다면 둘 중에 어디 매도하는지 좋을런지까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05 신도시는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럼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네. 네, 그렇고 역촌동에 지금 이 다세대 주택은 거주용으로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거주중이 아니었고, 네. 7월 달에 계약을 하고, 11월 달에 등기를 했어요. 아, 근데, 작년에? 네. 네. 왜 산 거예요? 네. 글쎄요. 그냥 지인이 이제 네. 소개를 하길래 네. 샀었는데 제가 거주 조건은 안 되고요. 부동산을 살 때 글쎄요라고 사면 안 돼요. 네, 그냥 자, 투자 둘 목적으로. 둘 중에 뭘 처분해야 되냐? 네. 당연히 역촌동 걸 먼저 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역촌동은 지역을 잘 아세요? 네, 그 음암동에 있다는 거. 여기는 대표적으로 서울 서부권에서 주거 밀집 지역 중에서도 다세대 주택 주거 밀집 지역인 거잖아요. 네네. 이런 지역은 개발 호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아주면은 실거주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 상승을 이루기 조금 쉽지가 않아요. 도심과의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자, 그다음에 105 신도시 있잖아요. 네. 105 신도시는 이렇게 볼게요. 거기가 신도시여서 좋은 거는 분명해요. 네. 그런데 이 시흥시청의 도시계획을 잘 보게 되면은요. 네. 시흥시청에서는 이 주거지의 중심을 지금 어디로 가져가고 있냐면 시흥시청 중심으로 갖고 가고 있어요. 네.
주거지 중심을. 105 신도시가 왜 그러냐면 교통의 취약점을 갖추고 있어요. 물론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오고 서울대 병원이 들어오면 이게 안정화가 되면 여기에 붙어있는 단지들은 조금 시너지 효과는 얻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든 서울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중요한 것만큼 각각의 시에서 갖고 있는 도시계획도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따져야 되는 거냐면 서울을 벗어날수록 국지적인 시장은 되게 강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지역의 중심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 중심지 위주로 접근을 해야지 그 중심지를 벗어나게 되면은 시장이 크게 움직여주지 않는 이상 나는 항상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5 신도시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105 신도시 자체도 좋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시흥시에서 지금 이 소사원시설 서해선을 중심으로 해서 시흥시청역을 중심으로 지금 주거타운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굳이 왜 105 신도시를 들어가셨냐라는 거죠. 저는 105 신도시도 조금 처분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이제 신도시로서 조성이 되고 새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거니까 최소한 여기는 입주하고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반드시 처분하고 이 곳에서는 시흥시청으로 중심지로 옮기시고 그게 아니고 이 지역 전체를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벗어나셔서 결국은 최종적인 종착지를 어디로 선택하시면 된다? 서울로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 드릴게요. 네, 잘 보유하실 수 있는 전략 짚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시간 상담은 마무리가 됐지만 방송 중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전화는 열려 있으니까 고민 있으시다면 02-6676-0321번으로